안녕하세요. 목격자는 살인범과 목격자가 서로를 봤다는 설정 하나만으로 관심을 갖게 된 영화입니다. 아마 제 또래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예전에 강우순인가 유영철이 잡혔을 때 사이코패스 테스트라고 해서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거기 보면 정확히 이 영화가 설정한 상황과 동일한 항목이 나옵니다.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죽인 후에 내가 있는 아파트를 보며 손가락질을 한다. 왜일까요? 정답은 내가 몇 층에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화의 이 장면이 그대로 등장하는 걸로 봐선 10중 8구 감독이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착안한 게 아닐까 합니다. 메가로돈의 가이드립에서 제가 올해 본 모든 영화를 통틀어 가장 멍청하고 조잡한 각본이라고 했었죠. 참으로 죄송하게도 그 말은 취소입니다. 하루 만에 1위가 목격자로 바뀌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각본의 억지스러움과 그로 인한 관객의 혈압 펌핑으로 따지면 목격자가 메가로돈을 가볍게 압도합니다. 극장에서 제 뒤에 있던 관객분이 하셨던 말씀을 거짓 하나 없이 있는 그대로 옮기면 와 삐삐 영화 보다가 암 걸리는 줄 알았다. 삐삐삐삐 굉장히 격한 욕설을 동반한 불평이었으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치 저 대신 욕해주는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할 정도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목격자는 크게 두 가지에서 메가로돈보다 훨씬 더 불쾌하고 무책임한 데다가 나를 기억해의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영화에 가깝거든요. 오래전에 한 영상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캐릭터가 이야기를 이끌고 가야지 절대 이야기의 캐릭터를 종속시켜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캐릭터가 일관성이나 개연성 등을 상실한 채 작가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에 억지로 끼워 맞춰주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객들은 캐릭터의 행동에 공감도 못하고 납득도 못하고 몰입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 관객들이 궁극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딱 하나죠. 와 재미없다. 이런 오류를 아무렇지 않게 범하는 걸 넘어서 거의 필수적으로 밥 먹듯이 남발하는 장르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막장 드라마가 그런 짓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시키게 되는 효과를 목격자도 고스란히 적용합니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제 뒤에 있던 관객분의 입에서 그렇게 격한 말이 괜히 튀어나왔던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목격자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대로라는 건 뭐 정의롭다거나 착하다거나 올바르다거나 모범적이라거나 용기 있다 따위의 비범한 의미를 내포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 상식적, 보편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이성민 씨의 아내와 딸이 정상적이긴 한데 영화 속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니 없는 셈 치는 게 낫고 나머지는 죄다 이상한 행동만 거듭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 영화의 핵심은 살인사건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공이 신고를 하지 않는지 또는 왜 신고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관객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설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당연히 영화에 몰입할 수 없게 되니까요. 초반에 그럴듯한 설정을 내세워 공감대를 형성했던 목격자가 그 직후부터 완전히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홍보하는 과정에서 방관자 효과니 집단 이기주의니 하는 거창한 단어를 끌어들여서 주목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던데 미안하지만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냥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특히 집단 이기주의는 잠시나마 엿볼 수 있지만 방관자 효과와는 거의 무관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인공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방관자 효과와 다릅니다. 차라리 방관자 효과를 바탕에 충분히 깔고 갔더라면 관객에게 설득력을 전할 수 있었을 거고 덕분에 지금처럼 답답한 영화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 영화는 초반부터 그런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서 정작 주인공이 살인범 다음으로 나쁜 놈이라는 인상만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영화 속에서 연이어 나타나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보시면서 실제로 그런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할지 누가 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으나 그 말씀 자체에 목격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담겨 있다는 건 아시죠? 예를 들어 목격자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장면이 몇 번 등장합니다. 그걸 보면서 동의하거나 찬성하는 관객들은 별로 없겠지만 왜 그런 언행을 일삼는지 아는 또는 이해하는 관객들은 많을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모 아파트가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엘리베이터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기사를 봤을 정도로 삭막한 사회에 살고 있으니 영화 속 아파트 주민들의 행동도 자연스레 관객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연성이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주인공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행동만 일삼습니다. 심지어 살인범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두 캐릭터 모두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어도 수긍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처음부터 끝까지 억지와 과장을 일삼기만 하니 몰입을 하려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단지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막장 드라마가 그런 것처럼 개연성이고 설득력이고 나발이고 간에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거라면 무슨 짓이든 하게 만든 탓이죠. 그 바람에 앞에서 제가 메가로돈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했던 두 가지 이유가 발생합니다. 첫째, 메가로돈의 경우는 캐릭터로 하여금 멍청한 짓을 서슴없이 하게 만든 끝에 결국 관객이 원하는 짜릿한 스릴과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추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캐릭터를 수단으로 삼은 셈이라 관객이 그걸 보면서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건 잠시고 이내 재미를 얻게 됩니다. 과연 목격자는 어떨까요? 장르의 특성 탓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에는 그런 순간이 전무합니다. 도리어 이해할 수 없는 주인공의 행동이 도미노 효과처럼 이어지기만 해서 급기야 관객은 마치 사막에서 마실 물도 없이 고구마를 100개 먹은 듯한 답답함과 짜증만 폭발합니다. 둘째는 훨씬 더 심각한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영화는 재미없는 영화도 아니고 못 만든 영화도 아니라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진정성이라고는 없이 졸속하게 제작하는 영화라고 했었죠. 유감스럽지만 목격자는 여기에 상당히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와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격려와 응원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를 무언가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결말부도 상당히 인상적이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목격자는 선한 의도가 상업영화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무게에 완전히 함몰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스릴러로 만들기 위해 모든 걸 희생시킨 탓이죠. 설상가상 작가와 감독이 초기에 기획한 의도대로라면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이 집단 이기주의와 방관자 효과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거나 반성해야 할 텐데 제 소감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봐도 그냥 양심 따위 개나 줘버리고 모른 척 하시는 게 편합니다. 까딱하면 여러 사람 다칠 수 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니 명심하세요. 아셨죠? 네, 지금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건지 아닌지는 여러분도 영화를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모두를 무능하고 전능한 사람으로 만들고도 사회 고발적인 영화라고는 볼 수 없기에 감히 진정성에 더더욱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네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공작이나 목격자처럼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밀접한 소재를 택한 영화라면 재미와 흥행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조심스레 접근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메가로돈처럼 순수하게 오락이라는 목적만을 지향한 영화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더 과하게 비판한 걸 수도 있으니 여러분은 부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합니다.